먼저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프로세스입니다. 직장 내 성희롱을 입었다고 신고하는 사람은 회사에 신고할 수도 있고, 고통처리 기구가 있다고 하면은 고통처리 기구에 회사 내에서 신고할 수도 있고, 아니면은 나 그냥 바로 노동위원회, 나 불이익한 조치를 받았어라고 해서 그 불이익한 인사처분에 대해서 바로 부당한 인사처분이다라고 해서 노동위원회에 부재 신청도 할 수 있고요. 또 이거는 우리 작년에 새로 생긴 신청제도, 시정 지시 받으시는 그런 제도죠.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에 부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또 그 외에 많이 하는 거, 요거 많이 하는 거, 국가인권위원회에 신청하는 거. 보통 뭐 여기 갈 때 다 동시에 같이 넣더라고요. 그래서 직장 성희롱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왔다. 회사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문 오고 노동위원회, 노동청에서 이제 공문이 오면 이제 신고됐고 바로 조사에 들어가야겠네라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은 회사에 신고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충의 접수는 누구라도 할 수 있죠. 법문에서도 나와 있고 누구라도 가능합니다.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는 상담을 해야 돼요. 여기서 중요한 게 비밀 유지 서약서도 작성하셔야 되고, 비밀 유지 의무, 조사자는 물론 피조사자들 모두 비밀 유지 의무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, 이제 상담할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면 기초 정보, 이 사람이 누구고, 신고인이 누구고, 피신고인이 누구고, 또 참고인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고, 이거에 대해서 기초 정보를 확인하셔야죠. 그 다음 신고인이 요구하는 거 확인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신고인은 뭘 원하는 거지? 이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를 바라는 건지, 뭐 합의를 원하는 건지, 아니면은 이 사람이랑 난 절대로 같이 일을 못하겠다 해서 부서 이동을 원하는 건지,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요구안을 확인하셔야 돼요. 또 이때 그냥 우리끼리 해결할 게 아니면은 회사에서 둘이 이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아, 정말 에피소드다, 이런 경우라고 하거나, 아니면 그냥 한번 말해본 거 이런 고충도 있었어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. 그럴 때는 사면 해결하는 경우에도 이제 합의는 서면서도 작성을 하셔야 돼요. 이런 사안에 대해서 그 고충을 접수를 받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무조건 남겨두셔야 돼요. 일단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단계로 넘어갔을 때는 신고인이 나는 신고했으니까 무서워요 라고도 말 많이 하거든요. 보복할까 봐 무서워요. 이럴 때 보호 조치에 대해서 하셔야 되고, 휴가를 준다거나 아니면 재택을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방수적으로 분리를 한다, 이런 신고인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셔야 되고, 또 조사 순서, 먼저 신고인에 대해서 먼저 하시고, 그 다음에 신고인이 말하는 참고인들에 대해서 조사하시고, 그 다음에 마지막 행위자에 대한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조사 순서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, 또 대면 조사가 원칙이라는 거. 인터뷰 조사가 원칙이고, 정말 불가피할 경우에나 서면 조사나 유서로 가능할 수 있다는 점. 다만 대면 조사가 원칙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마지막으로 이제 조사를 다 끝냈어요. 그러면은 이게 성희롱이다 아니다에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, 그리고 성희롱이다일 때 조치까지, 행위자에 대해서 조치를 하셔야 되죠. 우리 징계해야 되거나, 또 이 조치를 할 때 피해자에 대한, 가해자에 대한 조치, 행위자에 대한 조치할 때 피해자 의견도 꼭 들어야 돼요. 요거는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. 또 불이익처 금지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, 네, 수치 없이 해야 된다는 거,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수치심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직장 내 괴롭힘에서는 사내 신고도 할 수 있고,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노동자 진정도 할 수 있어요. 이것도 어떻게 하는지 볼 건데, 성희롱이랑 유사하죠? 볼게요. 접수 받았을 때 인사담당자 상담하셔야 되는데, 상담할 때 이거는 교환이 없을 거예요. 피해자 요구를 바탕으로 1차적 해결 방식을 결정해야 돼요. 이것도 아까 성희롱 할 때도 같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. 신고인이 뭘 원하는지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,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. 행위자로부터 분리만을 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, 또 사과나 합의를 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, 또 아예 회사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해 주세요라고 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. 요거에 따라서 정식 조사를 할 건지, 약식 조사를 할 건지, 조정 공제를 할 건지 따라 달라지는 건데, 가장 중요한 거는 피해자 요구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
이런 프로세스는 아까 성희롱이랑 비슷해가지고 사내 절차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, 이제 회사가 가끔은 이 사람이 뭐 신고했는지 모를 때도 있지만 이 공문을 가지고 왔을 때 알게 될 때도 있죠. 공문에서는 이러한 건으로 이사의 근로자가 진정을 넣었으니 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하세요. 아니면은 뭐 조치를 하세요라고 공문이 와요. 근로자가 신고인이 진정서를 제출하면은 감독관이 시정 지시 조사하세요. 아니면 조치하세요. 만약에 우리는 조사를 한 상태에서 회사에서는 이거 괴롭힘 아닙니다라고 결론내린 상태에서도 이 사람이 진정을 할 수 있거든요. 이때 여기서 조사는 이미 했잖아요. 근데 그거 제대로 된 조사 아니 다시 조사하세요. 외부 기관에 맡겨서 다시 조사하세요라고 하는 시정 지시가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이 시정 지시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이제 과태료 부과하는 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.